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려가며 지은은 가슴이 터질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학비로 모은 돈이 파티에 다 날아간 탓에 아버지의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칠 게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는 그 돈이 진짜로 가는 곳이 소민의 미소였다. 지은은 22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아버지 민호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어머니 혜진은 가정주부로 그들의 삶은 항상 검소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은은 그 가정의 장녀로서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는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 비밀은 소민, 23살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소민은 같은 대학교 미술과 학생으로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지은의 심장을 흔들었다. 그녀들은 우연히 캠퍼스 카페에서 만나 커피 한 잔의 대화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날 밤, 지은은 소민과 함께 홍대 거리의 클럽에 들어섰다. 소음과 불빛이 뒤엉킨 그곳에서 소민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멈춘 듯했다. 오늘은 우리만의 밤이야. 지은아, 소민의 속삭임이 지은의 귀를 간지렸다. 지은은 학비 통장에서 빼온 돈으로 입장권과 음료를 샀다. 그것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파티는 소민의 생일 선물이기도 했다. 소민은 항상 돈보다는 추억이 소중해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그녀에게 특별한 밤을 주고 싶었다. 클럽 안, 음악이 쿵쾅대는 가운데 그들은 춤을 추며 웃었다. 소민의 몸이 지은의 몸에 스칠 때마다 지은은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이 지은을 깨웠다. 아버지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아, 학비 입금 안 됐대. 너 무슨 짓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쥔 채 눈물을 흘렸다. 소민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너 때문에 라는 말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은은 거짓말을 꺼냈다. 아빠,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 썼어요. 죄송해요. 민호의 한숨이 들려왔다. 너 때문에 엄마가 울었어. 어떻게 갚을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붉어진 눈을 마주쳤다. 혜진은 말없이 밥상을 차리며 속삭였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 처음이야. 왜 그랬어?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비밀은 사랑이었지만 가족에게는 배신으로 보일 뿐이었다. 소민과의 만남은 지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또는 작은 찻집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소민은 자유로웠다. 지은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야. 그녀의 말은 지은에게 용기를 주었다. 소민의 가족은 다르지 않았다. 소민의 아버지는 사업가로 딸이 미술을 전공한 것조차 반대했다. 여자가 그런 걸로 무슨 성공이야. 하지만 소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지은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은은한 색채로 그려진 지은의 눈빛, 그 안에는 소민의 사랑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은의 오빠 준호가 우연히 소민의 SNS를 봤다. 이 여자애랑 왜 이렇게 붙어 다니냐? 준호는 가족 모임에서 물었다.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의심으로 물들었다. 그날 밤 민호가 지은을 불러 세웠다. 너 요즘 이상해. 파티. 그 돈 어디 갔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해. 내가 우리를 배신했어. 학비는 내 미래야.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그건 사랑 때문이었어요. 말은 튀어나왔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랑. 무슨 소리야? 집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혜진이 달려와 지은을 안았다.
무슨 일이야, 얘야.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민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미쳤어. 라고 중얼거렸다. 혜진만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얘야, 왜 이제야 말해. 그날 밤, 지은은 소민에게 전화했다. 우리 끝날지도 몰라.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 돼, 지은아. 같이 싸우자. 다음 날, 소민은 지은의 집으로 찾아왔다. 문 앞에서 민호를 마주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지은이를 부탁해요. 저는 진심이에요. 민호는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혜진이 소민을 안으로 들였다. 들어와, 얘야. 부엌에서 혜진은 차를 따르며 물었다. 언제부터야? 소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작년 여름부터요. 지은이가 제게 빛이에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 자신도 젊었을 때 사랑의 무게를 알았다. 우리 민호는 보수적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느껴져. 지은과 소민은 그 후로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하지만 드라마는 시작이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클럽 사진을 찍어 올린 모양이었다. 저 애들 레즈비언이래.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은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다. 소민은 그녀를 끌어안고 말했다. 무시해. 우리는 강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너져갔다. 소민아,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빛나. 민호의 반응은 더 혹독했다. 그는 지은의 학비를 더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사랑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순 없어.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소민도 도왔다. 그녀의 그림을 팔아 돈을 모았다. 이건 우리 미래야. 소민의 그림 속 지은은 점점 더 강해 보였다. 하지만 피로는 쌓였다. 어느 날 지은은 쓰러졌다. 병원에서 소민이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혜진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민호를 설득했다. 민호야, 우리 딸의 행복을 빼앗지 마. 세상이 변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소민의 그림을 몰래 봤다. 그 안의 사랑이 그의 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게 됐다. 이게 사랑인가?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소민은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소민의 그림과 지은의 시가 함께. 제목은 숨겨진 빛. 관객들은 감동했다. 민호도 왔다. 그는 소민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눈물이 흘렀다. 그날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조차 언니 축하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민의 가족이 알게 됐다. 그녀의 아버지 태주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랑. 그는 소민을 집에서 쫓아냈다. 소민은 지은의 아파트로 왔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들은 함께 살며 사랑을 키웠다. 소민은 프리랜서 아티스트가 됐고 지은은 문학을 전공하며 소설을 썼다.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은 바로 그들이었다. 한강의 다리 아래 그들은 다시 춤을 췄다. 비가 내리던 그 밤처럼. 사랑해, 소민아. 나도, 지은아. 세상이 그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가족의 포옹,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서로의 손길이 그 증거였다. 마침내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카페에서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민호가 소민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야. 서울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 지은은 다시 그날을 떠올렸다. 소민과의 첫 키스, 클럽의 어둠 속에서.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산책로를 걸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소민이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로 세상을 바꿔보자. 혜진은 이제 소민을 딸처럼 대했다. 얘야, 밥 먹고 가. 이태준도 변했다. 소민의 전시회에 와서 내 꿈을 응원해라고 말했다. 지은의 소설이 출간됐다. 제목은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소민은 그녀의 곁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들의 삶은 이제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였다. 행복한, 영원한 이야기. 클럽에서의 그 밤 이후 지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소민은 내가 도울게라고 했지만 그녀 역시 프리랜서 일로 바빴다. 어느 날 지은은 거리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얘야, 너 요즘 왜 안 보이냐? 소문 들었어. 친구의 말에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사실이야. 친구는 어깨를 툭 쳤다. 대단해. 응원할게. 그 작은 응원이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민호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지은에게 집에 오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진이 중재했다. 민호야, 우리도 젊었잖아. 내가 나 사랑했던 것처럼. 민호는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그는 혜진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래. 하지만 이건 달라. 혜진은 울며 말했다. 사랑은 같아. 우리 딸을 잃지 마. 소민과 지은은 작은 방에서 살았다. 벽에는 소민의 그림이 가득했다. 밤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꿈을 나눴다. 언젠가 우리 결혼하자. 소민이 속삭였다. 지은은 웃었다. 한국에서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자. 그들의 대화는 미래를 그렸다. 학교에서는 괴롭힘이 시작됐다. 누군가 지은의 사물함에 퀴어라고 썼다. 소민은 분노했다. 신고하자. 하지만 지은은 참아라고 했다. 우리가 이겨야 해. 그날 그들은 상담실로 갔다. 선생님은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작은 승리였다. 준호는 변했다. 그는 소민을 만나 건니를 아프게 하지 마라고 했지만 곧 사랑해라로 바뀌었다. 가족 모임에서 그는 맥주를 들며 토스트했다. 우리 가족의 새 멤버, 소민이.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소민의 아버지 태준의 반대는 거셌다. 그는 소민에게 집으로 돌아와 라고 전화했다. 소민은 울었다. 아빠, 이게 제 3이에요. 태준은 내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소민은 전화를 끊고 지은을 안았다. 포기할 수 없어. 지은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펜은 사랑의 고통을 적었다. 소민아, 내가 내 영감이야. 소민은 그림으로 답했다. 두 사람의 창작은 서로를 치유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한강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올해는 우리 해가 될 거야. 이지은이 말했다. 소민은 키스했다. 영원히.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소민의 전시회가 열렸다. 갤러리에는 지은의 시가 함께 걸렸다. 제목 비밀의 꽃.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한 할머니가 내 젊었을 때도 이런 사랑 있었어 라고 말했다. 소민은 무대에서 말했다. 이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빛나게 할 거예요. 민호가 왔다. 그는 그림 앞에 서서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고마워. 그날
태준도 불쑥 나타났다. 소민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가족이 모였다. 큰 식탁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이 요리한 김치찌개가 뜨거웠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야, 준호가 말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지은과 소민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파도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학교에서 그들은 LGBT 클럽을 만들었다. 멤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너희 덕분에 용기 생겼어, 한 후배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강해. 여름, 지은의 소설이 상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소민을 언급했다. 제 뮤즈예요. 소민은 자랑스러웠다. 너의 성공이 내 기쁨. 가을,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밤마다 그들은 꿈을 키웠다. 겨울, 결혼식.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무지개 케이크, 눈 내리는 서울거리. 사랑해, 그들의 맹세가 영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 소민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소민아, 다시 만나자, 그는 말했다. 소민은 이미 늦었어 라고 했다. 하지만 지은은 질투했다. 너 아직, 소민은 안심시켰다. 너만 사랑해. 드라마가 터졌다. 연인이 SNS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소민이 바람 피웠대. 지은은 아팠다. 믿어, 소민은 증명했다. 항상 너뿐이야.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태주는 상처받았다. 내 딸이. 하지만 혜진이 그를 위로했다. 우리도 그랬어. 태주는 변했다. 그는 소민에게 미안해라고 편지를 썼다. 지은의 소설 2권이 나왔다. 영원한 비밀. 팬들이 모였다. 너희 이야기 영감 줘. 소민의 그림 전시회가 해외로 갔다. 파리에서 성공. 함께 가자, 지은이 말했다. 그들은 세계를 여행했다. 도쿄, 뉴욕. 각 도시에서 사랑을 새겼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아이를 입양할 꿈을 꿨다. 우리 가족 만들자. 시간이 흘러 지은은 교수직을 제안받았다. 내 소설이 학생들에게 영감을 줘. 소민은 갤러리 큐레이터가 됐다. 우리 꿈 이뤘어. 가족 모임은 매달 됐다. 민호가 요리를 배웠다. 소민이 좋아할 거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TV에서 LGBT는 문제라는 토론이 나왔다. 지은은 항의 시위에 나섰다. 소민이 따라갔다. 함께 싸워. 그들의 목소리가 뉴스가 됐다. 젊은 커플의 용기. 지지자들이 모였다. 준호가 결혼했다. 언니, 내 덕분에 용기 냈어. 그의 아내가 말했다. 사랑은 다양해. 혜진과 태주는 친구가 됐다. 우리 자식들 고마워. 지은과 소민은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여기서 늙자. 밤하늘 아래 별을 보며. 사랑해, 영원히. 제주의 바다가 그들의 피난처였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일했다. 지은의 책, 소민의 그림. 이게 우리 삶이야. 아이 입양 서류를 냈다. 곧 가족이 될 거야. 민호가 방문했다. 손주 기대돼. 그는 웃었다. 소민의 임신. 아니, 입양된 소녀 민하가 왔다. 5살, 밝은 미소. 엄마, 그녀가 불렀다. 미나는 그들의 사랑을 배웠다. 엄마들 사랑해. 가족 사진 속 행복이 가득. 지은의 강연 투어. 사랑의 힘. 청중이 박수 쳤다.
소민의 전시회, 미나의 그림도 걸렸다. 가족 작품. 생일 파티, 클럽처럼. 하지만 이제 가족과 함께 춤추며 웃었다. 10년 후, 미나는 성장했다. 엄마들처럼 되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지은의 책은 영화화됐다. 우리 이야기야, 소민이 웃었다. 민호와 혜진은 손주를 보며 행복했다. 내 덕분이야. 태주는 책을 썼다. 딸의 사랑 베스트셀러. 준호의 아이들도 왔다. 큰 가족. 한강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여기서 시작됐지? 영원히 함께.